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우리 시각으로 바로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배우 윤여정 씨가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건데요. 이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 아시아 배우로는 두 번째 아카데미상 수상입니다. 시상식에서는 영화 미나리 제작사의 대표이기도 한 브래드 피트가 시상자로 나서 그녀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자랑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됐는데요. 102년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윤여정 씨는 영화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즈,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했는데요. 그녀의 연기력이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 주 정부는 6월 1일부터 알래스카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지 여행사들도 코로나 백신 관광 상품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관광객은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1차 접종을 하는데 백신 종류는 체류 기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화이자는 21일, 모더나는 28일 이상 체류해야 2차 접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공료를 제외하고 한 달간 숙박비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50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접종 이후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주 정부와 관광업체가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인데요. 부작용 가능성이나 귀국 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감안하면 외국에서 백신을 맞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부터 경북 지역 12개 시군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됐습니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에 지친 주민들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예천 등 5개 지역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하는 자율규제에 나섰고요. 이에 맞춰 식당들도 새로운 안내문을 붙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많은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간 12개 시군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지켜본 뒤 완화된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모처럼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한 목소리로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를 탄 채로 백신을 맞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접종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만나 백신 조기 도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00명으로 지난 4월 6일 477명 발생 이후에 20일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요. 26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 6,140명으로 총 226만 6,888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는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역과 전북 지역은 밤 사이에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 그 외 지역은 5mm 미만으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외부 활동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화요일 아침 건강 100세 인생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몸풀이 퀴즈 하나 퀴즈. 퀴즈 좋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뭐에서 시작한다? 히포크라테스. 이거 한 글자네요. 모든 질병은 뭐에서 그러니까 시작한다? 모든 질병은 히포크라테스. 제가 봤을 땐 모든 네. 질병은 트로트 가수 박군에서 시작된다. 한 잔에 한 잔에 술에서 그러니까 네. 아니면 모든 질병은 잠에서 시작한다. 잠을 못 자면.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했는데 잠 못 자면 정말 곤란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아닌가요? 이게 답일까요? 자, 정답 세 분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자, 입을 맞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장! 와. 잠이 아니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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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강.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을 정도면 네. 장이 정말 중요한 건가 봐요, 그죠? 네. 네. 과연 우리 오늘 주제 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주제 화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만의 적, 새는 장을 막아라. 근데 우리 장이 샌다. 장이 샌다. 장이 샌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비만의 적 네. 혹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이 샌다고요? 이거 뭐 놀라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네. 이 장이 잘못되면 어마무시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만의 적, 새는 장을 막아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장이 새고 있다. 네. 사실 이게 눈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처럼요. 실제 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 최대의 방어막이자 또 네. 모든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올 때 1차 방어벽이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장 하면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장 점막 안쪽에 균열이 생겨서 이 장이 촘촘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음식물이나 독소, 찌꺼기들이 막 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니 장에 독소가 쌓였다는 말이 장이 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원래는 장이 이렇게 촘촘해서 우리 몸을 다 훑고 지나가야 돼요. 네네. 여기 이제 빈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음식물을 먹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네네. 자, 주스를 마시네요. 뭐. 저 이게 자, 맛있겠다.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근데 어머. 잠깐만, 이게 이거 지금 새는 거예요? 세면 안 되는데, 그죠? 어머. 저건 지금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채로 그냥 내려오는. 그렇죠. 이게 쭉 내려와서 지금 네. 밑에 보시면 줄줄줄 새고 있어요. 네. 네. 저렇게 자꾸 세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쵸, 저 일인데 저거. 누수 막아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영양분은 흡수를 하고 네. 그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구멍이 생기다 보면 영양분은 그냥 빠져나가고 네. 정말 배출시켜야 되는 독소라든지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건 다시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온몸을 돌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장이 새는 거랑 비만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비만과 이 장 건강, 새는 장 증후군과의 그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여럿 있었는데요. 우리 보통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 가장 좋은 게 몇 대 몇이죠? 8대 2죠. 할 때. 네. 그런데 이 비만 환자들을 조사해봤더니 또 이 유해균 중에는 살을 찌우는 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해균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비만까지 연관을 시키는 장 건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건강 정말 잘 지켜줘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장 건강 얘기할 때 함께 또 이야기 나는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죠. 국가대표 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보디빌더로 변신해서 세계 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면서 오. 머슬 여제에 등극한 분이 있습니다. 연예계 대표 몸짱 배우 최은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한번 해야죠.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
아니 나올 때 뵈니까 벌써 네. 건강미가 막 넘쳐요. 그러니까요. 스튜디오가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피트니스 선수 최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뭐 활동이 바쁘시죠? 여러 가지. 별로 안 바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별로 안 바쁩니다. 대회도 많이 없고 안 바쁩니다. 대회가 개최를 안 해서. 그게 그렇구나. 네네.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도 잘 통하고 뭔가 그 통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굉장히 잘 통할 것 같아요. 수다를 카메라 뒤에서 계속 맞아요. 대회 힘들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막, 다음에 첫 그 마디가 네. 이번 연도 어떤 대회 나가세요? 대회 나가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정말 대회 나가시려고 되게 네. 혹독하게 다이어트 했다고 들었는데 네. 최대 몇 킬로까지 빼신 거예요? 저는 대회 준비하면서 체지방만 한 14kg 정도를 뺐고요. 네, 그 내장 지방 레벨 1레벨까지 낮춰봤어요. 그게 내장 사진 지방 보세요. 레벨이라는 게 뭐예요? 저거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저거는 거의 그냥 지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 아니 내장 지방도 1위 딱 빼기가 힘든데 그거를 거의 일까지 지방을 다 걷어내. 아니 근데 몸이 저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우, 지금 부끄럽네요, 아침부터. 네. 저는 얼마나 걸렸어요, 저렇게? 저 한 4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대회 준비 기간을 늘 야, 근데 3, 4개월 만에 저렇게 됐다고요? 되더라고요. 인간이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와 진짜 오늘 대단하다. 뭐 정신력과 몸의 동시 승리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피트니스 대회 나가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 그 이제 원래 준비 중이던 영화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 몸도 건강도 마음도 막 다 이렇게 좀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자 네. 해서 원래 이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다가 네. 저의 또 스승님이신 양치승 관장님께서 장난하냐. 대회를 나가라. 바디 프로필 따위는 껌이다. 그래서 대회를 하드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운동하고 나서 정말 내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세요? 몸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상태까지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운동 전에는 막 수면 부족도 많고 막 불면증도 심하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 운동하세요. 불면증이 없어져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걸 봐도 네. 운동하고 나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네. 아침이니까 행복한 아침이니까. 아니, 아니. 텐션 업. 네. 내가 최은주 씨는 저 밤에도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러고 자신감이. 아니 근데 지금 몸뿐이 아니고 네. 제가 소개했잖아요. 국가대표 장을 가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장 건강은 진짜 누구 못지않게 좀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장 건강을 위해서 네. 물을 조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을 하루에 거의 2리터 이상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그럴 수 때문에 있지, 그럴 수 그렇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장 건강을 좀 많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국가대표 장미녀 최은주 씨와 함께 비만의 새는 장을 막아라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새는 장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이 새는 장 증후군이 정말 다양한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새는 장 증후군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첫 하나하나 번째. 야, 이거 뭐 상태 안 좋아 지금. 그죠?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보면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거나 아니면 왜 중요한 촬영할 때 씬이 맞아요. 있으면 네. 갑자기 꼭 화장실 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혹시 그럼 장이 새고 있는 건가요? 수능 시험 같은 거 보면 맞아요. 배 아프잖아, 괜히.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정말 많이 들어보고 주변에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불안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장 운동이라든지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설사나 변비 혹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네, 과민대장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왜 배가 부글부글한 그런 맞아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게 심해지면 복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장이 과민해졌는데 뭔가가 이제 장을 자극하게 되면 막 운동을 빨리 해요. 그렇게 되면 설사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과민해져서 경련되거나 이렇게 쪼여져서 막혀버리면 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어떤 배변 리듬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과민대장 증후군이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민대장 증후군 같은 거 생기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걸 좀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네. 말 그대로 과민 뭔가 예민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장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과식, 과음,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걸 먹었다든지 뭐 또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한 음식들도 오히려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증상이시면요. 정제되어 있는 음식들을 그러니까 좀 뽀송뽀송하고 소화 잘 되는 거 이런 걸로 좀 바꿔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과민 대장 증후군이 있는 생방송 진행자는 미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막 여기서 뿔뿔 해봐요. 모든 상황에서 옳지 않아. 맞아요. 예,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뭐 안 봐도 뭔지 알 것 같죠? 이쪽 복부 쪽이 비만. 그렇죠, 비만. 예. 비만이군요. 보통 이제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살이 찌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적게 먹고 운동도 많이 했는데 비만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장인데요. 이게 이제 그 세는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독소가 많이 발생하면 이 독소들이 주로 어디에 저장이 되냐? 우리 몸속 지방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서 지방세포가 더 커지고 비만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사실 다이어트 하면 식단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는 장 증후군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굶거나 왜 식이 조절하면은 우리가 칼로리를 조절하는 건데 칼로리 조절만 한다고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가 뭐냐면은 뭐 계속 화장실 못 가시거나 장이 불편한 경우에는 독소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 조절을 하지 못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하기 때문에 장 건강부터 살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살 뺀다고 얘기하는데 살 빼는 게 아니라 독소를 빼고 지방을 빼고. 그렇죠. 그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뭘까요? 두통인가? 이건 약간 뭐 편두통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장이 안 좋으면 이것도 이 치매네. 아니, 치매. 잠깐 장이랑 치매랑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게. 아니 어떻게 치매까지 일으키는 거죠? 예,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장뇌 연결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장과 뇌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장에서도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바로 세로토닌. 잘 아시죠? 네.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나온다. 이걸 봤을 때 확실히 이게 연관관계가 있구나. 어떤 장에 있는 미생물이 이 뇌로 전달하는 신호체계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뇌 기능이 나빠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뇌 기능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장이라는 게 외부의 독소나 세균과 같은 염증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걸러주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점막이 느슨해지면 몸속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런 독소들이 그 장에 굉장히 혈관이 많거든요. 우리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리로 바로 그 염증 물질이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액이 안 가는 몸의 부위가 없잖아요. 이 몸의 곳곳으로 혈류를 타고 염증 물질이 이동을 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는 장 증후군을 제2의 대사 증후군이다라고까지 하는데 예를 들면 관절에도 갈 수 있고 간으로도 갈 수 있고 폐로도 갈 수 있고 뇌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로 가면 류머티스 관절염, 또 간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새는 장 증후군입니다. 예, 이게 온몸에 영향을 끼치는군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시작이에요. 네. 자, 새는 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안 봐도 암인데. 이거는 너무 무시무시한데. 네. 이렇게 생긴 건 암이더라고. 그렇죠. 예. 맞아. 사실 암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새는장 증후군과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아까 장을 통과한 이물질들은 우리 몸에 나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면역 질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용종, 뭐 뾰루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무서운 건 이런 이제 면역 반응, 그 만성염증이 지속되다 보면요. 대장암이나 간암,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까지 우리 몸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네.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이라든지 크론시병 또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새는 장 증후군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건 몰랐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내 장 상태는 어떤지, 장은 건강한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씨 잠깐 도와주세요. 아 저요. 네. 아유. 이거 침대가 들어오는데. 네.
의료용 침대인데 이거. 자, 여기 그렇죠, 한번 맞아요. 앉아보시고요. 네. 네, 이쪽으로 앉아보시고. 아, 제가 저 이런 거 앞에서- 처음 네. 해보는데. 여기 앉을까요? 네, 앉아보시고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 모든 부위가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귀인데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네. 자, 귀를 우리 몸의 전신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태아가 거꾸로 누워있는 어떤 모양이라고 봤을 때 귓볼은 머리 부분이고 이 귀의 위쪽은 생식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간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 몸의 복부, 내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귀 구멍 위에 있는 연골 있죠? 이 연골을 따라서 뭐 위장, 소장, 대장이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표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뭐 위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여기 연골 홈 안쪽에 여기가 바로 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그 연골을 따라서 이렇게 자극을 해보시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는장 증후군을 의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최현주 씨 한번 해봐 드려볼게요. 네. 네, 여기 귀가 참 잘생기셨는데. 자, 이 귀 구멍 위에 연골 있죠? 이렇게 연골을 따라서 이 홈을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장이 이거 원래 건강하신 아파야 것 되는 같아요. 건가요, 선생님? 네, 이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아픈가 봐요. 네. 그러면. 저는 국가대표 장이라니. 세게 눌러야 돼요? 세게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 좀 자극감이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눌러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저는 참고로 장이 건강해서 그런지 아프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세요? 근데 만약에 불편하신 분들 계시다면 아침, 점심, 저녁 한 30초씩 이렇게 꾹꾹 눌러서 연골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귀를 이렇게 좀 비벼가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면 이 귀에 자율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장의 운동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이 참 현명하신 게요. 네.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네. 계속 이걸 이렇게 하시면서 압박하잖아요. 맞아요. 귀를 만지잖아요. 네. 그게 좋은 거라잖아.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장이 위치하고 있는 복부에 복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꼽 위치를 한번 잡아주실까요? 배꼽 여기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배꼽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배꼽의 위아래 옆으로 이제 위치한 경혈점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 배꼽의 한 5cm 수직 아래로 가시면 관원혈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좀 새는장 증후군인 분들은 딱딱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수직으로 꾹꾹 좀 눌러보시면은 불편한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 저도 약간 네, 약간 네. 아침이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배꼽으로부터 위로 수직으로 한 1.5cm 올라간 곳에는 수분혈이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물을 갈라줍니다. 여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설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배꼽 위에 1.5cm에 있는 수분혈도 눌러보시고 괜찮으세요? 약간 좀 귀랑 만질 때 약간 느낌 틀린데 여기 좀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아픈데요? 네. 그 며칠 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배가 네, 아프신 누웠는데 경우에는- 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네, 뱃살이 없으세요. 그죠? 네. 네, 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이쪽을 좀 눌러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꼽의 좌우 양옆에 한 2cm 간 곳에는 천추혈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 기능을 주관하는 자리인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는 괜찮아요. 예, 이쪽으로 눌러보시면은 아 내가 새는장 증후군이 있구나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 선생님, 저는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아, 시원하세요. 역시 건강하시네요. 네. 아,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귀를 그냥 조물조물 만져주는 거랑 배꼽 주변으로 해서 꾹꾹 눌러주는 게. 지금 만져보고 촉진해 보신 결과로는 장 국가대표 장 괜찮습니까? 네, 확실히 제가 환자분들, 새는장 증후군 환자분들을 만져볼 때는 온도가 정말 다르고요. 네, 차갑거나 또는 이제 돌처럼 딱딱해진 예. 부위도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긴장감, 탄탄하고 유연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온도나 감각의 차이가 있는 분들은 자주자주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 역시 국가대표 장건강 다르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tip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새는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습관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새는 장 결과적으로 먹는 거와 연관된 부분들인데 그
우리가 냉장고를 너무 맹신하다가 보면은 냉장고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 장누수증후군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예, 이것은 이제 은주 씨 같은 분이 정말 같이 사는 냉장고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같이 사는 애인데 맥주? 맞아요. 맥주! 맥주였어요? 자, 뭐냐면요. 달걀이에요, 달걀. 아, 그쵸, 계란인데, 자, 먼저 질문을 드리면, 자, 계란 언제 샀는지 냉장고에 있는 거 기억들 하시죠? 모르지. 기억이 잘. 유통기한이 두 달? 석 달? 좀 그쵸. 샀던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이게 언제 샀던 건지도 기억 못하고 또 얼마 정도 뒀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장누수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달걀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영상으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소금물에다가요 달걀을 좀 담가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렇게 보면 상태가 좋은 거는 바닥에 가라앉고요. 나쁜 애들은 둥둥 떠요. 이게 왜냐하면 오래되면은요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속에 빈 공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한 2에서 5%의 소금물에 그냥 넣기만 해도 저렇게 뜨느냐 가라앉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상한 거,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저렇게 둥둥 뜨는 건 네. 버리세요. 네, 저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요. 소금물을 준비하지 못하신다. 그럼 저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놓고요. 돌리세요. 그러면은 안 도는 애하고 도는 놈이 있잖아요. 네. 자, 안 도는 놈은 그 속에 점성이 강한 달걀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신선한 거고요.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는 그 속에 빈 공간들 때문에 원심력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상한 거예요? 달걀이니까 저렇게 좀 돌려보는 걸로도 확인해 보실 그렇구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안 했어. 그리고 달걀을 딱 깼습니다. 네. 자, 이럴 때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달걀을 딱 깨면은요, 저렇게 노른자하고 흰자가 있잖아요. 저기 3단계야 돼. 저게 이쑤시개를 딱 집었는데 네. 신선한 거는 그 노른자가 굉장히 단단하니까 이쑤시개를 딱 팽팽하게. 그러네요. 물고 있는데 아. 오래된 건 조금 있다 보면 저렇게 얘네들이 점점 저게 무슨 거목이라고 이쑤시개가 거목 넘어가시듯이 넘어가게 됩니다. 저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저런 건 드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 세 가지 모두 다 좀 귀찮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달걀을 딱 잡고요. 네. 흔드세요. 흔들면요, 오래된 거는 처음엔 괜찮다 갑자기 여기서 턱 소리와 함께 얘가 날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빈 공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래된 달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사실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계란 필수거든요. 맞아요. 저도 한참 다이어트 하고 할 때는 닭가슴살 대신 계란을 먹었었는데 네. 아니 요즘 계란이 금값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진짜 몇 판을 제가 쟁겨놨는데 장 누수에 또 영향이 있다니까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재끈해가지고 다 해봐야겠네요. 네, 저도 집에 안 먹는 계란 많거든요. 아, 신혼인데 반성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나누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장 건강을 지키고 계신 최은주 씨는 과연 평소에 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또 행복같이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맑은 날씨 속에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지금이야말로 살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할 시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당신을 위한 구원 투수가 행복한 아침에 떴습니다. 저처럼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비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예계 대표 몸짱 스타 배우 최은주와 함께하는 몸매 가꾸기 대작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최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배우 최은주.
귀여운 외모와 톡톡 튀는 연기력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누빈 그녀. 그런데 여기서 운동복 차림으로 뭐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또 연예계 대표 건강미인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이 건강미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땀 흘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15kg 감량에 성공한 후 보디빌더로 변신해 머슬 여제에 등극한 최은주. 대회 나갈 때 몸무게가 한 45kg 정도였었고요. 체지방량이 한 2.3kg. 체지방률은 5.2%여서 그때 채널A 스포츠 뉴스에서도 제가 나갔지만 호나우두를 이긴 체지방률로 5.2%였었습니다.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대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요즘 푹 빠진 운동은 바로 복싱. 글러브를 낀 모습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복싱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두 개가 다 되는 운동이거든요. 남성분들 복싱에 대한 로망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도 저는 권해드리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됩니다. 제가 또 그리고 머슬 대회도 나갔듯이 약간 승부욕 같은 게 좀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스파링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호랑이 선생님은 바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 초반엔 정말 열심히 운동하셨고 그때는 진짜 와 시합 나가도 되겠다. 시합 나갈 수 있을 정도 실력이면 관장님하고 스파링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분은 금메달리스트라고요. 저는 완전 꼬맹이고 금메달리스트랑 저랑 붙여요. 저는 뭐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네 들어와 이러면 네. 네, 처음부터 기선지압에 나서는 최은주 선수. 원투 내 주먹 받아라. 이야. 아하. 네, 이 신종훈 선수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아, 네. 저 땀나는 거 보이시죠? 오늘 운동 다 했어. 여름에 오다 보니까 왜 상체 팔뚝, 뭐 이런 뱃살 이런 거 고민되시잖아요. 그 운동법. 세상 제일 무서운 내 몸뚱이로 하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매일 30분만 운동하면 몸매 걱정 NO! 여성들의 워너비 최은주가 알려주는 분살 타파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팔뚝살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상체 운동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푸시업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다리를 꼬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갈게요. 근데 대신 막 등이 말리거나 막 꺾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평을 유지해 주시면서 내려가 주시면 지금 가슴 운동과 어깨 운동, 심지어 복근, 코어까지 지금 다 같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는 세워주실게요. 중요한 거는 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배를 후 불면서 밑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배를 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근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어깨, 목 힘 빼시고 배를 꽉 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복근 좀 보이나요? 꾸준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건강한 몸을 가지실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부터 꾸준히 함께 보아요. 열심히 운동한 자 먹어라. 지친 몸을 이끌고 인근의 식당을 찾은 은주씨. 아니 그런데 고기를 먹어도 되남요? 식단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뭐 닭가슴살, 뭐 계란, 샐러드 이렇게 하루에 한 2끼 정도는 그렇게 먹고요. 아니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풀만 먹고 다이어트 음식만 먹겠습니까?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제가 일반식을 먹는데 저만의 그 살이 좀 덜 찌는 이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열심히 고기를 굽는 그녀.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목살 위주로 삼겹살이나 이렇게 지방 기름기 많은 것보다는 목살 위주로 좀 맛있게 구워졌거든요. 여러분들 보실래요?
이거 보이세요?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고기를 요상한 가루에 찍는 은주 씨, 대체 그건 뭡니까? 이게 바로요. 같은 고기를 먹더라도 건강식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 비결 바로 요 강황가루. 몸을 또 가장 살찌게 하는 게 염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소금이나 뭐 쌈장 이런 것보다는 강황가루 이렇게 찍어서 먹거든요. 강황가루도 몸에 좋으신 거 아시죠? 다른 소스를 찍어 먹는 것보다요. 요 강황가루를 먹으시면 염분 섭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으십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기왕이면 더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 제가 원래는 인스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빵, 과자, 뭐 라면. 전 진짜 증거 영상도 있어서 라면 5개씩 먹거든요. 이런 거 막 먹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건강도 너무 나빠지고 몸의 뭐 체형 변화는 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건강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배우 최은주.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바로 잡아가다 보니 어느새 건강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저도 예전에는 막 걷거나 뭐 뛰거나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생활 속에서 쉽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저는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 수시로 물을 챙겨 먹거든요.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도 조금 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을 또 잘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장 건강이 좋아야지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나 뭐 물 마실 때나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먹어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매일 땀 흘리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배우 최은주. 그녀의 건강 철학은 무엇일까요? 운동을 월요일부터 해야지. 그러다 보면 다음 달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계속 시간이 가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게 저의 건강 철학입니다. 저 정도면 이제 운동이 몸에 배서 하루에도 운동을 안 하면 막 몸이 찌뿌둥하고 이럴 거예요. 그쵸.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존경스럽네요. 그냥 저랑은 사는 길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다이어트 하면은 막 굶는 걸 생각하는데 네. 너무 건강하게 드시면서 운동을 하니까 모든 그 비만 환자들의 그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비만 환자인데 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강황가루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잘 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체내 지방을 좀 낮춰주기도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에도 도움이 되는데 잘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네. 네. 혜선 씨는 운동하시는 입장에서 어때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스트레스 혹시 어디 건가 하고 계속 아니 복싱 같이 어울릴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스파링 같이 한번 해. 그래서 스파링이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도전 받아들이지. 잘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혹시 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건 없을까요? 그 오해와 진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숙변 제거는 장 건강에 좋다. 이 좋은 거 아닌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오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저도 좋은 거 같은데. 네. 저도 O. 자, 뭘까? 네, 정답은요. 네. X입니다. 이게 X예요? 그 이유가 어. 숙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 숙변이 없을까? 우리가 왜 공복 유지하다가 뭔가 변이 나오면 이게 숙변인가 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피부에서 각질 떨어지듯이 장 점막의 상피세포들도 계속 이제 교환이 되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이제 변을 형성해서 나오는 걸 숙변으로 오해하시는 거고요. 며칠 묵은 변은 있을 수 있어요. 변비가 있을 때. 그러나 숙변, 뭐 장의 틈새에 있는 숙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 장 청소하라고 막 이런 거 있던데. 네, 그러니까 장에
어떤 상피 세포들과 소화액이 뭉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자, 방귀 냄새가 지독하면 좋지 않다. 이건 맞아. 이건 진짜 온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맞는 사람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주변이 다 안 좋다. 진짜 오. 예, 이건 그쵸? 뭐 아시다시피 정답은 O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구라고 하는 거는 대장에 있는 균들이나 소화 과정 중에서 생기는 가스들인데요. 음식물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장내에 있는 나쁜 균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갑자기 방구 냄새가 지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이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대장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방구 냄새는 독특한 특성이 또 있다고. 어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냄새가 이상한 대장암 특유의 냄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구 냄새가 바뀌었다는 건 장 건강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독한가 보구나. 대장. 뭔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대변은 매일 봐야 건강하다. 이거는 O. 저도 이것도 오 아니에요? 매일 봐야죠. 그렇지, 시원하게. 비워내야 매일 좋은 게 먹으니까 아닌가. 매일 봐야죠, 당연히. 네, 근데 정답은 매일 요만큼 먹는 사람은 이틀에 한 번이지. 조금 먹으면 우리 같이 먹으면 매일.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요? 예. X예요? X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음식물 뭐 섭취한 양이라든지 네. 종류에 따라서 화장실에 가서 뭐 배변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매일 대변을 본다고 해서 변비가 아닌 건 아니고요. 뭔가 잔변감이 있다든지 변을 보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변이 너무 딱딱하다. 이러면 변비고 반면에 뭐 이틀에 한 번 규칙적으로 가는데 변의 굵기가 적당하다. 시원하게 본다. 네. 이러면 이제 변비가 아닌 거죠. 그렇군요. 너무 막 매일 안 가서 나 답답해 막 이러지는 말아라.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예. 네. 한번 갈 때 시원하게. 마지막은 예. 이번에는 커피는 장 장 건강에, 건강에 좋다? 커피가?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죠. 커피가 왠지 커피는 막 위나 장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카페인도 많고 위에는 그래서 뭐 안 좋다. 안 좋고. 안 좋을 것 같아요. 장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피로 회복엔 좋지 않을까요? 카페인. 아니 적당히 한 잔 아침에 한 잔.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자, 정답은요. O입니다. 오야? 자, 연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장암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치료 전후에 카페인 커피를 하루 4잔씩 이상 마신 환자는 커피를 마시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요. 그 대장암 재발 위험이 42% 줄어든 것을 그래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원두 커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적당한 양의 커피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커피는 위에는 좀 자극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빈속이나 또는 위에 질환이 있는 분은 장을 위해서 드셨다가는 위가 힘들어질 수 그렇지. 있는 그런 주의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거 하루에 넉 잔이면 제법 마시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아침에 한 잔, 한 잔? 뭐. 점심 식사하고 한 그쵸, 잔. 그쵸. 뭐 한 요 정도잖아. 그렇죠. 한 2잔 정도 마시죠. 넉 잔이면은 더블로 마시는. 자,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은주 씨의 장 건강 관리 비법이에요.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이걸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승부욕을 자극하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아니 이게 그런 너무 건가? 승부욕이 너무 강하면 장이 안 좋을 것도 같은데. 아니 저는 이렇게 승부욕을 자극하라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라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막 스파링도 하고 저는 뭐 우리 뭐 혜선 씨도 그렇지만 네. 대회까지 나갔다 왔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운동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승부욕이 생기면 장 건강에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네. 승부욕 그만큼 열심히 운동해라. 활동적이 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운동해라. 그쵸.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근데 괜찮다. 운동하면 저희 또 행복한 아침에서는 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있잖아요. 어머, 뭐 하시는 운동하면 거예요? 또 행운쌤. 다 같이 우리 행운쌤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행운쌤! 행운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의 혜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혼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도와주실 분은요. 머슬킷 최은주 씨와 함께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고, 네. 저도 슬쩍 한번 나가볼게요. 당연히 나오셔야죠. 예인 씨 살아 돌아오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준비할 운동은요. 장내 독소를 배출해서 배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는 장독대 운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은요. 굳어있는 위장을 스트레칭해주는 위장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어깨를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자, 양손을 깍지를 끼셔서 위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호흡은 들이마셔주시고요. 뱉으면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같이 발도 모아주시면 돼요. 자, 위로 쭉 뻗을 때 다리는 오픈! 뱉으면서 닫고 한 번 더. 하나,
둘, 숨도 같이 들이마시고 뱉고 한 번 더 마지막. 뱉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바톤 터치. 네, 가스 배출에 좋은 자, 두 번째 운동은요. 자, 마찬가지로 발 어깨 넓이로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손을 어깨 옆으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쭉 그대로 내려가실 거예요. 무릎까지. 왼쪽 무릎까지 쭉쭉쭉 해서 세상에,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배를 꽉 쪄주세요. 자, 반대쪽도 쭉 배를 꽉 쪄주세요. 그래야 가스가 배출이 돼. 자, 반대쪽 다시. 화장실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고. 자, 쭉쭉쭉쭉쭉쭉. 자, 반대쪽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반대쪽 쭉. 와, 시원하다. 무릎까지 쭉쭉쭉쭉 배를 꽉 쪄주면서. 간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와우. 네. 자, 마지막 운동은요. 자, 우리 엉덩이 골반과 손을 함께 움직여주는 운동인데요. 자, 한 손은 뒤로 놔주시고요. 자, 이쪽 손으로 같은 방향, 같은 손이에요. 5번씩. 하나, 옆으로 민다는 생각으로 셋. 자, 밀어서 이제 5번씩 밀어서 해주면 됩니다. 해야지. 자, 그럼 좋습니다. 반대쪽도 반대 가볼까요?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좋다. 아, 이거 시원하다. 쉽네요. 다섯. 반대쪽. 아, 이거 쉬워요. 시원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들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합쳐서 이제부터 음악에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제발 주세요. 뒤로, 아래, 뒤로, 천천히. 자, 뿅 눌러주고 신나게. 엄지척 장동갈척. 자, 마지막 잡아서 5번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자, 마지막 같이. 자, 신나게 흔들어. 해군팀의 원포인트 빰빰. 자, 장누수 건강할 때 꼭꼭 건강하게 막아주세요. 지금까지 해군쌤과 최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텐션이. 나 화장실 먼저 갈게. 야, 오늘 운동 전문가 두 분하고 같이 운동하니까 어땠어요? 아, 굉장히 힘드네요. 너무 쉽게 하시는데. 정말 잘하세요.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근데 확실히 운동을 하면 생기가 있어요. 하면 올라오는 거 하는 사람뿐이 네. 아니고 보는 사람까지 생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이 건강이 전염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법. 운동을 했고, 소고기는 2등급, 돼지고기는 목살이에요. 이게 무슨. 불판에 삼겹살 쫙 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희가 또 영상을 통해 봤었잖아요. 네. 근데 소고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1등급이고, 네. 돼지고기는 삼겹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왜 꽃등심이 제일 맛있잖아요. 왜 맞아요. 꽃등심 보면 네. 그 마블링 하얀 거. 네. 다 지방이야. 그렇지. 다 지방이야. 그래서 저는 좀 지방이 좀 적은 네. 2등급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물론 삼겹살이 맛있죠. 맞아요. 하지만 그 하얀 거 다 지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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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태우려면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목살 위주로 그래서 저도 진짜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덜 살이 찌려고 이렇게 이런 식단으로 네.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네네네. 네, 정답이야. 네, 정답이야.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고기를 나누는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네. 1등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블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2등급이나 3등급이 지방 함량이 적은 거기 때문에 소고기 2등급, 뭐 적당한 지방과 뭐 좋은 단백질 구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드실 거면 2등급 드시는 거 건강을 위해서 좋고요. 심지어 가격도 좀 더 싸요. 그렇죠. 그렇지, 좀 싸요. 그렇지. 좀 싸요. 예. 그걸 그것까지 하셨어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겹살 참 좋아하는데 삼겹살이 30% 가까이가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살 같은 경우, 뭐 뒷다리살이나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건 괜찮은데 지방이 적은
목살이나 뒷다리살, 소고기 같은 경우는 뭐 우둔살, 사태살, 이런 목심 이런 것들은 지방 함량이 적으니까 지방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데 그 고소한 맛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음 거 프리바이오틱스. 오. 요걸 섭취하고 계셨어요? 네, 프리바이오틱스. 저는 요거를 그러니까 까먹을 것 같아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공복에 이렇게 털어서 먹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은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장 건강이 원래 좋기도 하지만 저는 꾸준히 관리를 하려고 이걸 또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앞서도 얘기 나눴다시피 살 안 빠지는 건 장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많은 내용이에요. 네. 자, 이렇게 본인이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장 문제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뭐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고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해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좀 지방이 몸속에 쌓이게 하고요. 그리고 소화력을 조절하는 수소를 잡아먹어서 과도한 소화를 유발시키고요. 또 메탄가스를 뿜어내서 이 음식물 통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영양 흡수를 자꾸자꾸 되게 만드니까 그만큼 살도 더 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중을 감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어떤 내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의 비율을 낮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5kg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유익균의 비율은 증가시켜야 되고 유해균의 비율은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비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쥐 있잖아요, 쥐. 네. 쥐가 이제 비만한 쥐, 그 다음에 날씬한 쥐, 여기에서 균을 얻었어요, 장내 세균을. 그리고 나서 무균 상태의 정상 쥐에게 각각 넣었더니 비만 쥐에서 얻어낸 세균을 집어넣은 쥐 같은 경우는요, 장내 세균을 일반적인 걸 넣는 것보다 체지방이 47%나 증가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비만을 유도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을 각각 자석이라고 보고요. 저 철가루들이 중간균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장 속엔 중간균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간균의 특성이 유해균 숫자가 많아서 유해균이 우세할 때는 유해균 쪽에 달라붙고요. 또 반대로 유익균이 많아지고 유익균 세력이 우세해지면 유익균에 붙고 오, 야. 결국은 이렇게 중간균은요 결국 더 많고 세력이 우세한 쪽에 붙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전에는 유해균이 88%다. 그러면은 또 장내 그 환경이 개선돼서 유익균이 87%가 되면은 다이어트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플 때 항생제 먹잖아요. 항생제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항생제가 사실 유해균도 없앨 수 있지만 동시에 유익균도 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1000명당 32명 정도가 거의 매일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예, OECD 국가 중에 최고인데요. 사실 평균보다 1.63배나 항생제를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이제 항생제를 자꾸 복용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유익균이 더 소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내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 맞죠. 띵동댕.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내에 있는 살아있는 좋은 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먹이게 되면은 우리 장 속에 유익균들이 늘어나는데요. 실제 연구가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4일 만에 비피더스 유산균, 이게 잘 안 자라거든요. 근데 이게 약 7,900만 마리였던 게 12억 5,800만 마리로 무려 15배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익균이 증가했다는 거 그만큼 유해균은
감소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요. 모유를 섭취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또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유익균의 일종인 비피더박테리움하고요.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또 증가한 것을 확인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좋은 효과가 있네요. 네, 유익균이 늘었다는 것은 유해균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네네. 뜻인데요.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 73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는데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유해균은 14일, 단 2주 만에 그 비율이 40%까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를 탄 물이죠? 네. 이거 맛 좀 한번 보죠. 이게 먹을만해요. 그냥 이온 음료 맛 살짝 나기도 하고. 저는 이거 먹을 때 그냥 가루 툭 털어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그런 방법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거는 이렇게 드시든 저렇게 드시든 참 좋은 게 잘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장내에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유익균들에게 먹이를 잘 주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면 얘네들이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유산균 한 마리가 24시간 만에 2,500억 마리까지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그 그림은 뭐냐면은요. 왼쪽은 유익균에게 먹이까지 공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먹이를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시면 점들이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점들이. 그 점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자랐다는 얘기인데 먹이를 먹은 애들이 보니까 눈으로 봐도 많이 자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균 자체에다가 먹이를 공급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먹이를 준 쪽이 확실히 더 많이 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체중 감량에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관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BMI 26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일일 21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한 군은요 1.03kg의 체중이 감소했지만 대조군은 0.45kg의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5k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루에 8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12개월간 섭취한 어린이는 BMI의 변화가 없었지만 또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 이건 이제 소아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 섭취하지 않은 소아들은 BMI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다이어트 할 때 왜 포만감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그럼 섭취하면은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거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BMI 지수가 18.5에서 27.4인 성인 남녀. 요게 좀 살이 좀 약간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주간 16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를 시켰더니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포만감은 잘 느끼고 공복감은 잘 느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내 유익균이 많이 늘어나면 혹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만성변비 환자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프락토올리고당을 섭취시켰더니 70%의 변비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물 2리터와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변을 보는 횟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일단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네. 그다음에 배변 활동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새는장 증후군 환자들이죠.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 보면은 이 틈새로 빠져나온 독소들이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장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이나 폐, 콩팥, 심지어 뇌까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유산균, 그것도 유익균이죠. 유익균을 섭취를 하게 되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새로운 물질이니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미 내 몸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하게 되면 이런 이제 불필요한 반응 없이 신체가 더 받아들이기가 좋겠죠. 그래서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항암 치료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로 유익균을 늘려주는 게 좋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 직후거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면역 체계가 손상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균이라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직접 그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 균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 FDA에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이 장기 이식 환자 또는 항암 치료 환자 같이 면역이 억제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직접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심한 경우에 뭐 균혈증이나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프리바이오틱스 섭취가 도움이 될까요? 지금 뭐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데도 장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좀 같이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이제 유산균들은 살아있는 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얘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위산이 막 다 죽여버리고요. 십이지장에서 있는 그 소화액도 다 죽여버리고요. 소장에 있는 액들도 얘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균들이 잘 내려가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뚫고 애들이 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기 험한 여정을 뚫고 갔는데 힘이 다 빠졌어 이제. 행운쌤이 우리 운동을 너무 열심히 시켜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 그럼 이제 얘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들이 그걸 먹고 힘을 내갖고 이제 장 속에서 정착을 하고 증식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유산균을 많이 먹었는데도 효과가 좀 없는 이런 분들은 좀 같이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너무 적게 드시면은요 장에 있는 균들이 먹기에 영양분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고요. 또 너무 과다하게 드실 경우에는 또 오히려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는 적당한 양은 3에서 8g 정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비만의 적, 새는 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단순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몸속 최대 면역기관으로 전신 건강의 핵심이고요. 또 이것 건강에 따라서 암에 걸릴 확률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최윤주 씨 나와주셨는데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하면서 참 안 돼요.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뭐 비결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다 일어나세요. 나와요, 빨리.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저는 운동 메이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친구랑 또 같이 하면 혼자 하면 의지가 또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진짜 어디 가서 장이 튼튼하고 이러면 배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활기도 생기고 좀 이렇게 사람이 더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그래요. 네. 장 건강 지키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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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저 창에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던데 네네네. 오늘 단비 소식이 있어요? 네, 오늘 봄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양이 하지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